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2024년 특별 기획으로 총선 출마자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오늘부로 3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들이 출마를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오픈 스튜디오 천안 아산편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적임자인지, 우리 지역을 제대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황근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우리 순서는 사전 접수된 순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예비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후보님에 대한 소개를 몇 가지 좀 해드릴 텐데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끝난 다음에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0년 천안 성안 출생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셨고 국방대 대학원에서 국방관리학과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20회 기술고등고시 합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농림부 총무과장, 혁신인사기획관 등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까지 지내셨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아닌가요? 네, 박근혜 정부 죄송합니다. 인수위 때 가가지고 그러시군요. 바로 비서관으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농축산식품 비서관을 네. 지나셨고 농촌진흥청장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초빙 교수를 지내셨고 최근까지는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 장관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마의 변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10대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답답해 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예요, 지금. 정치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 기운도 북돋아드리고 또 의견이 다를 경우 그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한쪽으로 몰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국력을 좀 신장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이제 정치 쪽을 보면 뭐 심지어 예전에 어떤 회장님은 사류라고 또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삼류 사류 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장관할 때 국회에서 이렇게 뭐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국민들은 투표하실 때 보면 정말 숨소리도 안 내고 차분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다가도 투표장으로 가시는데 일단 당선된 사람들은 보면 그 초심을 모아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리 당략에 따라서 아주 지나치게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빨리 바로잡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여러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저도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천안 지역이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천안시가 제대로 지역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사표를 내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거의 뭐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로 근무를 하셨고요. 네. 공직 생활을 한 몇십 년 정도 하신 건가요? 한 38년 정도. 38년 정도. 그야말로 평생을 공직자로 지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과라든가 어떤 사업적인 성과, 정책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만큼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뭐 워낙 공직에 오래 있었고, 근데 이제 특히 지금 제가 장관이 됐을 때 양국관리법이라고 그래서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는 법을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라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남는 걸 어떻게 계속 더 남게 하느냐. 그 다음에 쌀농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모든 농가 축산도 있고 다양한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쌀에만 그렇게 안 써도 될 돈을 쓰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9개월 동안 노력을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의하고
이제 거부권이죠. 1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난해 4월에 그러면서 가루쌀이라는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쌀은 쌀인데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제가 진흥청장할 때 품종으로 등록한 게 있어요.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 내정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쌀가루 산업을 1호로 추진하겠다, 특별히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 그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매년 안 써도 될 돈 1조 원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다른 분야에 얼마든지 농업 발전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죠. 그렇게 한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한 게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시라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천안을 공천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 이제 이정만 전 천안지청장과의 경선 과정에 있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어쨌든 첫 관문을 이제 통과해야 본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 경선 주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위는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상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이름하고 얼굴 정도 아는 정도고 다만 제가 내세운 건 처음부터 예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상대 측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사무관부터 시작을 해서 청와대 비서관도 3년 6개월이나 했고 또 인수위도 있었고 농촌진흥청장도 했고 장관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이 40여 개 있는데 그중에 제가 중앙행정기관장을 2군데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회하고 늘 소통하고 다른 부처하고 늘 소통하고 여러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미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 겸 장관을 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우리 내각이라든가 이쪽에 인적 인프라 이게 네트워크가 워낙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기본 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능력도 지금 제가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이 너무 치열하면 나중에 본선 승리를 위해서 원팀이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원팀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계획하신가요? 제가 사실은 우리 진행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게 골이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 합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4월 10일 총선은 코앞으로 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아예 클린 경선하자. 그 다음에 깨끗이 승부하자. 그 다음에 양쪽에 소위 저나 이제 상대방 후보죠. 예비 후보는 본선으로 가면 이긴 측에 고문이라든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자. 그걸 시민 앞에 서약을 하자. 시민과 당원 앞에.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는 공정하게 경선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쪽 캠프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골이 깊어지면 합쳐지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어렵고. 그래서 아예 룰을 정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결국 결선에서 가면 합쳐진다고 미리 알고 있으면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남기고 해도 좀 회신을 못 받았어요. 후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서운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만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캠프에 아주 같이 가지고 가는 건 뭐냐면 절대 상대방 비방하거나 네거티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 진행자님, 국장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충청 오픈 스튜디오 정황근 예비후보편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는 우리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픈 스튜디오의 하이라이트를 알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후보님 여기에서 총 3가지 질문을 뽑아셔서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 질문은 아무도 사전에 이 정보를 드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약간 부들부들 떨면서 이 뭐 질문지를 뽑은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 뽑아주시죠. 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자, 유권자 중에 정말 너무하다 싶은 사람도 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내각에 있던 국회의원 출신들 뭐 제가 설명을 뭐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면 다 아는 분들인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가면은 심지어 굉장히 심한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예시를 들어줬어요. 네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왔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없고 최고 강하다고 하는 게 명함을 안 받겠다 하는 정도, 그 정도고 제가 듣던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마 그게 저에 대한 기대도 될 수 있고 저희가 뭐 또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심한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뭐 굉장히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나의 정치적 롤모델은 누구누구다. 뭐 정치적 롤모델도 좋고 뭐 공직자로서 롤모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딱 누구를 딱 대긴 뭐한데 네. 글쎄요. 근데 하여튼 가까이 있는 분 중에서는 네네. 사실은 우리 이번에 대구에 출마하실 거예요. 지역은 제가 잘 몰라요. 우리 부총리를 하셨던 추경호 부총리님하고 예. 내각에서도 아주 친했지만 그분도 사실은 저랑 여건이 비슷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국무조정실장, 장관 그 국무조정실장을 하다가 고향에 처음에는 저긴 정치 관심 없습니다. 했다가 나가셨는데 가신 다음에 이 시민들하고 소통, 유권자하고 소통, 그 다음에 정부 내에서 또는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하는데 보면 정말 훌륭해요. 제가 옆에서 보고 뭐 저랑 나이도 같고, 근데 뭐 멀리 다른 나라에서 찾을 필요 없이 저는 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찾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비대위원장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국무회의 할 때 1년 8개월 동안 거의 제 옆에 짝꿍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예. 그 배치가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아마 사진 보면 둘이 찍힌 사진이 꽤 많을 건데 평상시 이분 보면 배려가 몸에 배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의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 예를 들어 제가 물론 연배는 한참 높습니다만 우리끼리 인사하면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거의 배 있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쓰는 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산뜻하다고 그럴까.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가고 진정성 있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워보고 싶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지만 좀 두 분한테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앙인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자랑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요거는 뒤에서 예. 자, 이거 아까도 나왔던 질문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 대선에서 붙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하시는 네. 시청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잘 몰라요. 근데 양국법이라든가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무위원 겸 장관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어떤 현재 수준 이런 데서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한 비대위원장은 워낙 제가 가까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계속해서 본격적인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 소속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내각에서 거의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모두 발언 요 정도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시지만 아니면 이제 사후에 일정 부분 이렇게 요약해서 대변인이 브리핑한 걸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지만 저희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또 별도로 토론할 때도 많이 있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은 국가, 국민 이거에 다른 게 없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게 시쳇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꼼수 이런 게 없어요. 꼼수라는 거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이렇게 넘겨받았을 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왜곡돼 있다 나라가. 그래서 이걸 빨리 정상화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고 내각에 있던 그 우리 강요들 전부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뭐 당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일반 국민들께서는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인기가 없는 정책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건 다 이해 당사자가 다르고 그렇지만 국가의 정확한 방향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고집스럽게 추진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거 저는 이제 외국에 대통령 가실 때 몇 번 이렇게 수행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국가의 수반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대하는 걸 보면 우리의 국격이 이 정도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제 회담도 같이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우리 국민들께 좀 제대로 실시간에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런 뭐 굳이 집어서 말하면 홍보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평상시에 아주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다음 질문 약간 돌발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천안의 가장 유명한 농특산물 어떤 것들이 천안 지역의 가장 유명한 농특산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저희 대표적인 거는 호두 과자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흥타령 뭐 쌀도 있고 그렇죠. 흥타령이라는 네, 그런 예, 브랜드로 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성안 배도 있고 아니, 물론 이제 배도 있고 입장 거봉 포도도 포도도 있고 있고. 거봉 포도. 예,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개구리 개구리 참외라는 참외도 것도 성안 있었고. 개구리 참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송환이 음. 우리 시민들 잘 모르시지만 홀스타인 젖소 있죠. 네. 젖소가 제일 먼저 온 게 성환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독일에 서독을 방문해 가지고 그건 많이 알려져 있죠. 경부고속도로 놓는 돈 차관 주세요. 그래가지고 광부들 그다음에 우리 간호사분들 만나서 끌어안고 울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봤죠. 그다음에 보도가 많이 안 된 게 뭐냐면 그쪽 총리한테 우리 아이들도 우유 좀 먹게 해주세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69년에 홀스타인 젖소가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온 게 성안 목장. 그 다음에 안성에 지금 공도에 팜랜드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는 안성, 한동 목장이에요. 차관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젖소가 처음 들어왔고 성안 목장의 젖소는 저희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 사육 책임자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축산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짧게 답변을 요청드렸었는데 워낙 뭐 박학다식 하니까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천안을이 도농 복합 지역이기도 하고 물론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지역에 현안이 좀 많을 것 같고 많아요. 그에 따른 좀 해법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천안은 지금 사계 읍면이 북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시에 인구가 많잖아요. 약 30%가 북부 읍면에 있고 나머지 70%가 시내 이제 을구를 이렇게 봤을 때 사시는데 좀 균형이 좀 이게 좀 안 돼 있어요. 그 도농 복합 도시면 정말 북부 쪽에도 산업 같은 게 발전돼야 되고 거기도 인프라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안에는 그 성안 종축장이라는 그 단초를 사실은 제가 마련한 농촌진흥청장 때 이걸 옮겨야 되겠다고 의사결정을 정부에서 한 최초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작년 3월 15일인가 15개 국가산단, 첨단 국가산단을 대통령 모시고 강요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어요. 그중에 15개 중에 성안 종축장도 반영이 돼 있죠. 그 와중에 제가 노력을 좀 했고요. 근데 그 종축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127만 평이나 되는 평지에 수도권에 저런 땅 국유지가 없어요. 근데 저걸 산단으로 잘 활용하면 지금 이제 첨단 모빌리티 반도체 산단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정말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천안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개발하면 인근의 뭐 아파트, 생활권, 도로 다 갖춰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지역이 발전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천안에 지금 70만이 거주를 하는데 시내에 여가 이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천안에 업성저수지라고 지금 성성호수라고 돼 있죠. 거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저도 몇 번 갔어요. 저도 몇 번 갔는데 거기가 과거에 몇 년 전에 6급수가 6등급은 썩은 물이에요. 아마 우리 시민들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85억이나 투입을 해서 지금 4등급 만들어 놨어요. 4등급에는 사람이 들어가 수영도 못 해요. 더 이상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제시한 건 아산호를 끌고 와가지고 가뭄 대책 차원에서 그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산하고 천안의 북부 4개 읍면에 아산호를 이 지하 송수건을 묻어가지고 그 물을 끌어서 가뭄 대책으로 쓰는데 그게 저 인근에 6km 떨어진 양전저수지까지 내년 말에 옵니다. 거기서 지하 송수관을 뚫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26,000톤 정도 물을 아예 업성저수지에 담아줄. 거기는 상수원이 없어서 놔두면 여름에 다시 또 5등급, 6등급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제가 공약을 제시를 해서 우리 천안 시민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쉬시고 차도 드시고 거기에는 또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예술타운도 만들 거거든요. 그거 다 공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중에 성안 종축장 이전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셨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제가 1호 공약으로 저기 옛날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 2016 총선 같은 때도 그 지금 찾아보세요. 그 종축장 이전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이전 추진단을 만든 게 95년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근데 2016년 선거 때도 어느 누구도 그거 공약에 반영을 못했어요. 왜냐? 정부가 반대를 하니까 그게 이행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비서관 할 때 그 인근 지역까지 구제역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제가 정말 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종축이라는 거는 몇십 년 걸려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비싸기도 하지만 옛날엔 저희가 천혜의 장소지만 이제는 옮겨야 된다. 의사결정을 미리 했던 사람이고 다행히 제가 그 종축장을 관할하는 농진청장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가자마자 그걸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언론에 접촉이 좀 많았더라면 이런 부분들 더 많이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선에서 이제 본선을 진출하시게 된다면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관 후보님은 이제 그쪽은 후보로 결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공직의 후배고 고향의 후배고 평상시에 이렇게 소통을 하던 사이고요. 뭐 참 선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아침인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셨군요. 만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 한번 제대로 깨끗하게 둘이 해보자.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어쨌든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다양한 활동,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천안에는 우선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 천안은 뭐 백석동 뭐 이렇게 불당동 두정동에서 막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이 좀 잘못돼 있어요. 이게 우선 땅을 확보해서 학교, 여가, 문화공간 이런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선 가서 얘기할 건데 그게 좀 잘못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나 도비 갖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국비가 좀 투입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 주민들 문화공간, 그다음에 우리 고령층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하신 선배님들을 위해서 저 체육공간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또 의정 활동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천안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 10대 선진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국민들이, 시민들이 걱정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 우리 시민들 정말 그 흥도 돋아야 되고 또 이렇게 나뉘어 있는 의견도 한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때 그 초심을 유지하고 늘 되새기면서 제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지금까지 정황근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 후보를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천안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 천안 아산 편은 잠시 뒤 오전 11시 복귀양 예비 후보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